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자, 오늘 시장이 원체 정신없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10월 5일 저녁 9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9시 반쯤 됐고요. 오늘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나왔죠.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뭐 이 경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인 홍준표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해가지고 원체 정신없이 움직였죠. 장중에 제가 봤는데 예전에 미국 게임 사태 있었거든요. 게임스탑 사태. 그때 막 하루에 막 상승폭이 뭐 4, 50%씩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뭐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선이 된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원체 급등급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양봉으로 좀 끝난 종목들이 많기는 해도 결국 엄청난 큰 급등세로 끝난 건 아니고 또한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은 반대로 영향을 좀 받아서 뭐 이 하한가로 간 종목들도 많고 개인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이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 대선이 있으면 대선 관련해서 얼마 안 나왔죠. 보통 1년 정도, 1년 전날 정도라고 6개월 전 정도에 거의 많이 끝나요. 예를 들면 이 경남 스틸 같은 경우를 잘 보면 오늘 많이 떨어졌던 이 하한가를 거의 맞긴 하지만 벌써 그 전에 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13,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 거의 많은 게 결정이 된 거고 저번 달, 이번 달 오늘의 결정은 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오늘 같은 날 이제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홍준표 후보가 됐다면 또 이렇게 반등해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벌써 꽤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치 테마주는 반드시 이 막 그 경선이 나오는 날이나 그 하루 며칠, 한 달 전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 달 전, 네 달 전에 사실은 큰 급등세가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때 느긋하게 매도해 놓고 나머지 결과는 그냥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이나 또는 이 나오기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전 이럴 때 너무 쫓아가서 하거나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경선 결과에 따라 낭패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경선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죠. 주식이 내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를 미리 맞출 수 없듯이 경선 결과에 대한 걸 맞출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에서 또 정치 테마들이 많이 급등할 건데 역시나 예전에 비해서 너무 높이 올라와서 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서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은 좀 패스하고 두는 게 좋고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오는 것도 좋은데 정책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거나 이런 종목도 말고 밑에서 이제 출발해 주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 내기가 수월하고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성 같은 종목들도 벌써 윤석열 관련해서 예전에 많이 올라왔죠. 다행히 오늘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역시나 1,900, 1,5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뭐 2, 3만 원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오늘 급등에 따더라도 더 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전에 벌써 많은 시세를 준 거고 특히나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종목을 대할 때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항상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중장기적 관점은 밑에서 보는 게 맞고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는 거 정도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급락도 피해갈 수 있고 내 계좌에 큰 손실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은데도 엉뚱하게 웃겨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많이 올라왔다면 역시 차익 실현해놓고 기다리고 특히 밑에서 이 정치 테마력께서 5배, 10배가 올라왔다면 이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정치 테마주 외에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요소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소수 관련도 많이 떨어졌죠. 물론 요소수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요소수를 못 구하고 있고 또 요소 가격도 거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는 또 화물차 같은 데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제품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을 때 이제 심각한 물류 대란도 올 수 있고 또 이런 요소수에 관련한 종목들이나 물류 대란에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농업용 요소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료주들이 어제 하루 좋았다가 오늘 또 한번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어느 위치에 있고 주가가 어디에서 반응하고 올라갈지를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로 있습니다. 요소 가격, 암모니아 가격 전부 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역시 요소 암모니아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요소수를 구하겠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들이 잘 올라가다가 가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요소수를 구해놓게 되면 순간 잘 짧은 이슈로 끝날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재료도 같이 봐야 되지만 분명히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제가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소수 관련주 중에 롯데정밀화, KG케미칼, 휘캠스가 있어요. 그래서 KG케미칼이 대장주로 뛰어나갔다고 그랬죠. 물론 요새 요소수 관련해서 저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소수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급등할 수는 있어요. 이날 16%, 이날 10%에서 여기서부터까지 한 30% 정도 올라갔다 치더라도 이러한 자리들이 봐도 월봉에서 이 최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여길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 스윙, 여기서는 단기 단타로 짧게 끊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급락했고, 물론 다시 한번 요소수로 인해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도 있죠. 이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월봉에서 높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일본 같은 데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 5일선 깰 때가 위험하다고 그랬고, 그냥 바로 손절. 다음에 한번 보더라도 역시나 그래야지만이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굉장히 추세를 주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단지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회사 전체가 튼튼하고 나름 이슈들이 좀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 5개월선 가격은 8만원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져요. 자, 이런 예는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모든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이슈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것들은 더 올라가지 않나?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절대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요날 깼죠. 이렇게 요날이에요. 깨면서 추세가 쭉 무너졌죠. 그러면서 8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2만 3천 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죠. 자,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만약에 많이 몰빵을 해놨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주식은 분할 매수, 분산 매수고 진짜로 만약 몰빵이나 크게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월봉의 위치가 낮을 때 이럴 때 사는 게 그나마 시간을 갖고 죽여도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요즘 이 비료 가격 마찬가지로 요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사실 하루 이틀 정도 핫한 거죠. 요소가 이제 비료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고 이런 비료 관련주들은 남북 경협주로도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역시나 좀 많이 떨어졌죠. 요소 관련 떨어질 때 어제 하루만 이제 잠깐 급등한 경우도 있고 조비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좋았거든요. 어제 고점이 12%대 찍었는데 오늘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월봉의 위치를 잘 보라고 그랬죠. 다행히 월봉에서 이런 고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비 같은 경우에 10개월선, 좀 깊게 보면 20개월선인데 사실 차트 해석을 할 때 20개월선을 지켜주고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깨면 많이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뉴스 소용없어요. 추세가 깨지면 주식은 깨지는데 일단 대응을 할 때 1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주봉에서는 20주선을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일봉에서는 이전 저점들을 이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월요일 같은 날 다시 한번 요소 관련해서 21선을 회복해준다. 그럼 홀딩이지만 여기 추가로 무너지게 되면 그냥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남해화학도 이런 비료 관련해서 이틀 정도 꽤 급등했죠. 이날 벌써 이때부터 상한가 근처 23% 갔다가 쉬었다가 3일 전에 이렇게 15%라고 어제도 17% 갔다 오늘 떨어졌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이 수소에 관련한 이슈도 있고 상당히 좋아요.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이 자리를 찍었죠. 여기는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 16,000원대가 되는데 정확히 이 자리를 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뚫고 새로운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역시나 못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5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거 깨면 추세 무너져요. 근데 여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폭이 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일단 5일선 깨면 손절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21선이나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홀딩, 깨면 역시 손절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위치에 샀다면 당연히 이런 데서는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기도 하죠. 자, 그에 반해 이제 경론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저번 달에 이식켜서 깼기 때문에 추세가 하향으로 깨졌는데, 이식켜서 빨리 돌려놓지 못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죠. 어제 같은 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좋았구나 했는데 깼으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하고 추후를 노려보는 게 맞습니다. 주봉에서 중개 추세를 돌려놓거나 확증할 때까지는 5선의 돌파 안착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깨졌다가 돌파 안착을 해주면 그때부터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틀 잘 올라갔다가 이렇게 21선 깼고 5일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깨면 손절, 깨지 않으면 잠깐 들고 있고 일단 깨면은 손절로 대응하고 보는 게 맞죠. 물론 무조건 올라갈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응을 잘하는 게 좋고,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 저번 달에 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20개월선 가격인 1960원대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또 월요일날 이 요소 관련, 사료 관련에 해서 특히 요새 곡물 가격, 즉 식탁 가격도 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료 관련해서 올라가서 이 5개월선 회복적으로 돌아 나가면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역시나 깨면 손절이죠. 이 주봉에서도 보면 5선을 또 이탈했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5선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바로 돌려놓지 못하면 이전 저점들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사료의 추세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제일 이뻐 보이는데, 자, 월봉에서 일단 저번 달에 20개선 지켜졌고 지금 5개월선과 이렇게 붙어 있죠. 따라서 20개월선 이게 턴에서 돌아나가는 분위기라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주봉에서는 한일사료하고 틀리게 옷은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20선도 붙어 있고. 따라서 다음 주 같은 날 20주선 얘를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 효성의 모엠비하고 대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시연했던 종목들이라 오늘 뭐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겨우 상한가 갔다가 갭돼서 떨어진 거니까 충분히 눌림목이나 조정목을 줄 때 이럴 때 지켜보고 매수하는 게 좀 더 낫고, 지금은 좀 쫓아와서 급하게 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원비 대우 전부 다 월봉에서 높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받아서 다시 이전 저점들까지 온다면 충분히 매수 놓고 기다리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일봉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옆으로 갈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이런 좀 조정목 매수, 눌림목 매수 같은 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료, 뭐 이렇게 식량난 이런 거에 대한 이 이슈도 계속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역시 10년 내 최고치, 곡물, 유지료, 전염이 많이 올랐다는 뉴시스 출처의 기사가 있는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10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 3개월 연속으로 올랐고 2011년 9월 이후에 최대치가 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료 사료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차트와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추세를 꺾어서 올라가느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물류대란까지 오면서 우리가 물류대란 관련주 이런 것도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자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난리예요.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특히 디젤 차량용 요소수가 풍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물류대란이 오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까지 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물류 대란, 이 물류 관련주를 제가 몇 개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 물류 관련주들은 사실 상당히 좀 급등했다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예전에 이 쿠팡 관련해서도 이 물류 관련주들이 꽤 크게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왔죠. 쿠팡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래서 차라리 너무 높게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좀 낮게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동방이 거의 24%대 갔다 왔는데, 월봉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20개선 지켜줬고 돌아 나가고 있죠. 이 자리 5개월선 뚫어준 자리가 있는데 역시나 5개월선 가격이 4,800원인데 예전에 1,100원 하던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우하향증에 반등하는 거라, 물론 여기서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해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5개월선 같은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는 4,8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20선 돌파 못 해줬죠. 그럼 다음 주에 5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출발이 5선, 20선 위에라면 깨면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자, 일봉에서 이제 이틀째 급등하고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보면 안 낮은 거, 안 높은 거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벌써 많은 시세를 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켜서 지켜주고 얼마나 잘 돌아나가냐가 중요해요. 이 얘기는 앞으로 동방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지선인 5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20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이 종목이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 20개월 이탈했다? 전체 다 손절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차트 해석을 할 때 20개월선을 이탈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하죠. 이거에 반해서 이제 한익스프레스도 오늘 5%대 이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순간 5% 갔다가 다시 음봉 꼬리를 달긴 했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동방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별로 없죠. 물론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돌아가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20개월선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20개월선과 6,000원대이기 때문에 앞에 효과창이 6,000원대에서 5,000원으로 바뀌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다시 한번 조금 소익을 줄 수 있고 또한 떨어져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여기죠. 그러니까 그나마 손실이 덜한 월봉에서 이런 데서 몰렸을 때 손절 못 치면 이렇게까지 크게 아픔이 있지만 월봉 H가 좀 낮다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봉 H가 낮다고 해서 내 계좌에 손실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절의 기준만 정확하면 역시나 많은 걸 피해갈 수 있고 주봉에서 일단 5선 위에는 올려놓고 끝났어요. 항상 주식이 턴을 하기 위해선 5선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이렇게 5선 잘 돌파해 놨고 다음 주에도 5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 이렇게 봐야지만이 주식의 추세를 턴해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유성 TNS도 잠깐 좋았었는데 역시 유성 TNS도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런 데가 아니고 잘 돌아 나가고 있고 5개월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추세가 턴을 해놓은 상태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20주선 위에 깔끔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20주선 위에만 깨지 않고 있으면 역시나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자리 깨게 되면 5선까지 이업이 돼요. 그래서 5주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꾸준히 잘 대응하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인터지스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이 국방 동방 관련해서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역시나 20개월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20개월선 가격이 3,200원대인데 이런 자리들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특히 주봉 같은 데서 보시면 이 20주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필요한데 일단 5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5수선만 잘 지켜주면 인터지스도 또 한 번 이런 거 관련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태용로직스하고 KCTC를 좀 보면 자,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예전에 물류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역시나 5개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5개선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은 8,300원 정도가 되고 이 태용로직스 KCTC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개 다 상황이 좋았고 월봉에서 똑같은 차트를 갖고 있어요. KCTC도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특히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주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은 이 일봉에서도 생명선이고 주봉에서도 20선 회복은 중요한데 잘 회복해주고 오늘 금요일 종가상 끝났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편한 게 20주선의 가격이 8,500원대인데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죠. 따라서 8,500원 깨면 손절할 생각 딱 하시고 매수 깨면 손절이 맞아요. 20주선 돌파부터 깨게 되면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KCTC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가 되죠. 저런 자리들 맞고 떨어지면 역시나 주봉에서 20선 깰 수 있고 20주선의 가격이 7,170원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깰 때는 반드시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급등하고 또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날 이 물류 관련해서 잘 움직일 수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손절에 대한 개념을 갖고 20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대응하는 게 조금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한솔로지스트도 긴꼬리 달고 떨어졌는데 사실 한솔로지스트 많이 올라왔죠. 월봉 H가 높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전 고점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경험을 보면 이렇게 월봉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잔밋빛 뉴스만 나오고 잔밋빛 전망이 나와요. 월봉이 높을 땐 조심하시고 5개월선 깨게 되면 추세 크게 무너지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게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음, 자, 히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다가, 오늘 좀 밀렸죠. 사실 중국의 이 주제가 좀 강하죠. 얼마 전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자, 이렇게 마그네슘, 히토류,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이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이 87%를 차지하고, 뭐 히토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식하는 많으신 분들이 히토류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알고 계신데, 히토류를 전체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통제에 나서면 실제로 세계적으로 히토류 값이 급등을 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저랑 기사 함께 히토류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유니온이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제 오늘은 잠깐 밀린 상황이고,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급등했다가 떨어졌고, 대표적인 이 히토류 관련주 두 종목인데 티플렉스도 많이 떨어졌죠. 사실 이 굉장히 이 티플렉스 왜 떨어졌지? 저렇게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역시나 월봉에서 정고점 맞은 거죠. 예전에도 티플렉스라든가 모든 종목들이 히토류 관련해서 고점을 찍은 적이 있는데 6월 달에 5,400원대가 됩니다. 이번 달에도 여기 찍은 거죠. 또 저번 달에 이번 달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밀리게 되고 이런 데서 몰리면 항상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분할매수 관점이라도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번 주 끝난 자리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절대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때가 21년도 7월 달에 형성된 자리인데 이 자리 깨게 되면 4,600원대가 되는데 그냥 쭉 무너져서 5선까지나 20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깨는 걸 꼼꼼히 체크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일단 이 자리에서 보면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20%, 50%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 깊게 들어오면 21선, 주봉에서는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21선의 가격이 4,200원 됐기 때문에 4,2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몇 번 월봉에서 높은 자리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고 자, 유니온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전 고점대 근처까지 갔다 왔죠. 물론 여기까지는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밀렸고 주봉에서 끝난 자리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전국점 못 뚫은 거죠, 여기. 이때가 이 4월 달에 생긴 9,200원짜리인데 여기를 종가상 못 뚫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떨어지면 이렇게 밑에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급하게 사기보단 눌림목이나 이런 데 자리가 좋은데 상한가 시간했다가 이틀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5일선 찍고 나갈 수도 있고 깨면 24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넉넉히 갖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진입하면 히토류 관련주에 관해서 또 급등할 수 있기도 한데 월봉에서 너무 높은 위치까지 이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급하게 매수하면 마진폭도 작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고 자 유니온 머티리얼도 여기까지는 갔는데 사실 이 친구 이전 고점까지는 가락률이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주봉에서 20주선이는 잘 끝났어요. 차라리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20주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봉에서 보면 일단 241선을 제가 깨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해서 신규로 매수할 거면 241선 근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급락했기 때문에 21선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5주선과 20선 만난 이 자리 여기와 일봉에서 이 21선을 만난 자리가 아마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21선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엄청난 대량 거래 앞에 있는 걸 다 접어놓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21선을 기준으로 잘 태용해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히토류 관련한 이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중 사이가 아직도 안 좋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너무 높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충분한 놀림목을 줬을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좀 쉽게 줄어들진 않죠. 이 영국과 이 프랑스 등 12국 노조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매일 경제의 기사가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주요 노조단체 대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전이 탄소 중립이 꼭 필요하고 친환경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유형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들도 제가 며칠 전부터 찍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좋은 듯 좋지 않은 거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보면 오늘도 밀렸는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어제 좋았다가 오늘 살짝 밀린 거고
밀린 폭이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자, 두산 종목을 보면, 일봉에서 아까 장중에 어쨌거나 저점 2%대 찍었지만 종가는 0.9%잘 끝났습니다. 월봉에서 제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했죠. 중요한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전 변곡점, 특히 저번 주에 못 들어온 변곡점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깨지 않아야 돼. 25,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고, 한전 KPS가 대표적으로 많이 무너졌는데, 월봉 엣지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5개월선을 저번 달에 잘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역시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는 이 저번 주에 변곡점 못 들어줬는데 일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할 때 5선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는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높이 사신 분들은 일단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같은 데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매수해주면 좋고,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거나 좀 모아가시는 분들은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한전 KPS 같은 경우 월봉이 높지 않아서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고, 역시 한전 기술 대단하죠, 이 친구. 대단합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역시나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공간들, 이런 데서 손절 기준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잠깐 흔들렸다가 다 반등해줬는데, 사실 한전 KPS나 보성파워텍 정도가 자리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지 않아서, 역시나 이 보성파워텍도 월봉 5개월선 가격이 4,200원대예요. 그래서 4,2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잘 대응해서 보시는 게 좋고,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승의 여지가 더 있고, 20주선 이탈하지 않았죠. 오늘 금요일 종가상인데 20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돼서 돌아나갈 수 있어요. 물론 깨게 되면 5주선까지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했다가 다음에 보는 게 맞지만, 5주선이나 20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하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토크가 참 잘 올라가죠, 이 친구. 월봉에서 보면 근데 좋긴 한데, 사실 예전에 잘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급등해 주는 건 있지만, 반드시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가격인 12,000원대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